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한 줄 수직선을 그려놓고 푸시라고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면 원래는 가격이 상승해요. 그때 완전 비탄력적이면 상하 변화는 크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좌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이 불변이었죠.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1번 X네요. 2번.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피스텔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뛰쳐나가요. 그래서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였죠. 2번이 맞네요. 3번.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다면 얘는 공급이 더 비탄력적인 게 아니라 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였습니다. 그래서 공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다 그랬으니까 공급이 더 탄력적이구나. 그럼 공급자가 힘이 더 세니까 더 적게 부담하겠죠. 그때 세금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X. 공급 비용의 정가, 조세의 정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크게 따라 달라졌던 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했었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라면 단위 탄력적은 주어진 변화만큼 똑같은 양만큼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하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수요량이 똑같은 양만큼 감소해서 뭐가 불변인 거죠? 총 수입이 불변이었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정책, 내리는 정책이 유효한 정책이 될 수가 없다였습니다. 주의를 꼭 해보셔야 돼요.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그럼 공급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럼 빨리빨리 변화할 수 있겠죠. 탄력성은 커집니다. 주의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기간은 크게 두 가지. 측정 기간이 있었고 공급량이 변하는 걸 측정하는 기간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간 안에 더 많이 변하죠. 그래서 측정 기간이 길수록 더 탄력적이 되는데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빨리 못 변하니까 빨리 못 늘리니까 공급은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주의 꼭 해두세요. 1번이 2번이에요. 2번. 이 문제를 딱 풀었을 때 보기를 봤더니 수치가 나와 있어요. 계산 문제죠. 그때 탄력성 계산 문제구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 세 가지를 줬어요. 그럼 중요한 건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무조건 곱하고 출발하죠. 다 곱합니다. 가격에는 가격 탄력성을 가가탄,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 소소탄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곱해 주실 때 주의하실 건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구나. 그걸로 고쳐주시는 내용만 안 헷갈리시고 푸시면 이 문제는 무조건 풉니다. 그래서 각각 3%씩 상승이 됐대요.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가격이 변하고 소득이 변하고 오피스텔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각각 수요량이 변하겠죠. 아파트 수요량이. 그때 걔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3%를 0.5에 곱해요. 그러면 1.5가 나오는데 주의하실 건 가격이 상승한 거니까 수요량은 감소겠죠. 마이너스 1.5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득에도 0.3, 지금 0.4에다가 3%를 곱해요. 3을. 그럼 1.2가 나오죠. 그 다음 교차 탄력성도 마찬가지 0.3에 3을 곱하면 얘는 0.9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1.2 플러스 0.9 플러스 0.6이 나오죠. 부호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딱 하나만 주의하시라는 얘기했어요. 가격 탄력성만 반대로 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번 0.6% 증가가 답이겠네요. 쉽게 푸실 수 있겠죠? 그때 만약에 가격 변화율이 얼마인지 소득 변화율이 얼마인지 탄력성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그때 수요량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순환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수요량이 나왔을 때만 나머지 하나로 나눈다. 무슨 시? 순환시. 3번.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수익성지수법, 수년제가치법,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순수 내였죠. 영순위 일수 찍는다. 수년제가치법 0기준, 일수. 그래서 수익성지수법 1기준. 내부수익률법은 요구수익률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셋 다다 뭘 사용한다? 요구수익률을 사용하네요. 5. 2번. 할인자나 현가자가 들어있으면 걔는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한 겁니다. 할인하니까.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은 거죠.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단순의 수기관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할인이나 현가란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3번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커버리면 투자자가 최소한대로 요구하는 게 더 커요. 투자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보다. 그럼 투자해요? 안 하죠. 그래서 투자를 기각하네요. 4번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행소득 승수는 MM 기억나세요? 순자였죠, 여러분?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자본의 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이었죠. 총자산 회전율 아닙니다. 그리고 조순 총리니까 조수는 총투자액과 연결돼야 되죠. 총투자액의 회수기간이지 지분투자액의 회수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순자니까 자본의 수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한 건 맞는데 총투자액의 회수기간이에요.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단일 투자의 투자 결정 시에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할인연금 흐름분석법, 순순에는 모두 다 똑같은 결정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는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은 반드시 요구 수익률보다 커요. 그런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 결과가 달라지면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하나로 가죠. 예쁜 놈이 뭐였어요? 순현가법은 예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때는 순현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 내리는 내용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